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토타입 간단하게 다시 리뷰해보고 끝낼게요. 자, 여기 새로 만들기 자바스크립트 파일. 자, 근데 프로토타입은 사실 제가 굳이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 프로토타입 리뷰. 그냥 이제 교양 수업 하듯이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자바스크립트 고급 개발자가 됐다. 또는 뭐 써먹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이제 유즈 스트릭 쓰고 하죠. 뭐. 유즈 스트릭.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 우리가 타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선언하면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진대요. 타입을 선언하면 프로토타입이 생성. 자, 근데 이제 이 친구 타입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객체입니다. 객체.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입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전부예요. 펑션의 유저, 그 다음에 클래스의 멤버. 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생성자 함수라 부르고요. 자, 요거를 생성자 함수의 문법적 설정이죠.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냥 클래스 타입이죠. 그렇죠?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유저 쓰실 때 꼭 this를 쓰죠. 그죠? 이렇게 this를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this를 안 쓰면 생성자 함수라고 보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쓰죠. A는 C. 이렇게. 자, 여튼 둘 다 뭐다? 아, 타입이더라. 타입의 특징은 뭐다? 내가 이렇게 객체를 만들 수 있더라. 타입을 선언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안에 있는 선언을 쉽게 해서 빨리빨리 만들어 쓰는 게 타입을 쓰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나 또는 선풍기나 뭐 전자기기를 많이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형을 타입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똑딱똑딱 찍어내기가 좋다 이거죠. 우리가 복잡한 구조를 쉽게 만든다. 지금은 우리가 A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구조지만 이 안에 이제 아주 복잡하게 구조를 짜놓고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함수형 언어이기도 하고 프로토타입 언어이기도 하대요. 근데 대부분의 함수형 언어는 프로토타입 언어예요. 자, 대부분 함수형 언어는 프로토타입 언어다. 선생님, 근데 객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객체 지향 언어 아니에요?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객체 지향 언어는 아니고 특징만 있다. 그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객체를 우리가 가비지 컬렉션에 의해서 관리한다 해서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만 있다 하죠.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라고는 하진 않아요. 함수형 언어, 프로토타입 언어. 자, 또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를 일컫는 말 중에 하나가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게 있어요. 인터프리터 언어, 뭐 상관없습니다. 또는 이제 요거랑 동일하게 스크립트 언어라고도 불러요. 자, 요거 두 개는 언제 나오는 말이냐면, 이제 컴파일러너랑 대응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요게 뭐랑 대응된다? 컴파일러너랑 대응된다.
자, 컴파일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쓰면 이거를 엔진이 읽기 좋게 한번 변경해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바이너리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 코드를 뭐라고요? 뭐 010101로 엔진이, 그러니까 우리가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현재 자바스크립트면 V8 엔진이 될 거고 자바면 JVM이 될 거고 이런 엔진들이 요 코드를 읽기 좋게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컴파일이라 불러요. 자바에서는 자바라는 문서를 클래스라는 문서로 바꾸죠. 클래스라는 문서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V8 엔진은 컴파일 하긴 하는데 문서로 만들진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읽으면서 컴파일을 한대요. 자, 근데 이제 컴파일 빼고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인터프리터 언어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 컴파일 없이 그냥 문자열 그대로 읽어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프리터 언어, 스크립트 언어라 불러요. 이 코드를 그대로 읽어서 그대로 실행한대요. 그대로 읽어서 그대로 실행. 물론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 친구를 실행하면서 컴파일해요. V8 엔진은 실행하면서 컴파일해요. 그러니까 컴파일하는 문서로 가지고 있다가 그걸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면서 컴파일하면서 실행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면 우리가 인터프리터랑 스크립트 언어에 대해 이해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문자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프리터 언어 또는 스크립트 언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반대가 되는 것이 컴파일 언어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랑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자, 다른 말인 거예요. 그죠? 다른 말. 근데 대부분의 함수형 언어는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또는 함수형 언어는 스크립트 언어고요.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스크립트라는 것을 함수형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요거를 뭐라고요? 함수형 언어를 스크립트 언어라고 이렇게 일컫는 사람들도 있더라.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워서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싸울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들 선임일 테니까 그냥 함수형 언어고 프로토타입 언어고 인터프리터 언어고 스크립트 언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여튼 다시 돌아와서 자, 이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 언어래요. 객체지향 언어가 아니라 객체지향 언어가 아니에요. 자,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자, 부모 자식 관계가 있을 때 자, 부모 자식 객체지향 언어는 자식 객체를 만들면 여기 자식 객체를 만들면 안에 부모 객체를 포함한대요. 요게 객체지향 언어의 객체를 만드는 방식. 또 이제 특징이 뭐냐?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라는 것을 쓰면 그리고 함수가 클래스 바깥쪽에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클래스 안에 있어야 돼요. 요게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형 언어. 자, 우리 함수형 언어는 뭐다? 보통 이제 프로토타입 언어인데 자, 부모랑 자식을 연결하는 관계로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때 연결하는 것이 언더스코어 프로토라고 하는 지정자로 이렇게 연결만 합니다. 자식, 부모, 조상 이렇게 되겠죠. 객체지향 언어는 어떻게? 자식, 부모, 조상 이렇게 한 객체 안에 이렇게 여러 객체를 다 포함하고 함수형 언어는 또는 프로토타입 언어는 이런 식으로 연결만 하는 관계가 될 거고요. 두 개가 차이가 많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형 언어의 특징은 함수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함수형 언어구나. 그리고 함수 자체가 타입이 돼요. 자바에서는 클래스가 꼭 있어야 이게 타입이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가 아주 차이가 크죠.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요 프로토타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자, 돌아와서. 그럼 이제 이 친구도 프로토타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유저를 보면요.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펑션 이렇게 뜨죠. 그 다음에 멤버도 이렇게 보면 자, 그냥 클래스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냥 이 친구는 문자의 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친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선언하자마자 자, 요 선언하자마자 이 실행 컨텍스트가 쭉 살펴보다가 오, 타입이 있네. 그럼 뭘 만드냐? 미리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요. 그게 프로토타입이에요. 자, 이 친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다가 로그로 유저가 혹시 프로토타입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객체가 하나 떠요. 이렇게 객체가 뜹니다. 자, 요 객체를 기반으로 요 객체를 만든대요. 요 객체. 이게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친구가 이 유저 프로퍼티를 기반으로 만들어서요. 자, 이 친구는 연결이 되어 있대요. 부모로. 이렇게 부모로. 자, 이 프로토타입의 언어의 특징은 뭐다? 객체랑 프로토타입이 부모 자식 관계다.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객체는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만들고 자, 프로토타입이 부모가 된다. 이렇게. 자, 이 부모 접근 지정자는 뭐다? 언더스코어 프로토가 부모 접근 지정자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new 유저의 부모는 부모죠,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물어볼게요. 혹시 유저의 프로토타입이니? 맞다, 이렇게 뜨죠, 그렇죠? 자, 기술적으로 증명했어요. 마치 수학 증명하듯이 해봤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프로토타입에 뭐가 있냐? 생성자가 있어요. 요 안에 생성자가 있어서 그 생성자를 기반으로 이 객체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최상위 부모는 항상 오브젝트라고 했으니까 자, 이 친구 프로토타입의 부모도 오브젝트고 이 친구의 부모도 오브젝트일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와서 자, 로그로 자, 유저의 프로토타입의 그죠? 부모예요. 항상 모든 타입의 부모는 뭐다? 상속이 없다면. 자, 이렇게 쓸게요. 그렇죠? 상속받지 않았다면 자, 모든 타입의 부모는 누구다? 오브젝트다. 또는 이제 모든 타입의 조상은 이라고 합니다. 최상위의 부모는 오브젝트다. 이제 여기 오브젝트가 뜰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 오브젝트 이렇게 뜨죠. 오브젝트 프로토타입 이렇게. 정확히는 이제 오브젝트인데 프로토타입인 거죠. 또 타입이다. 자, 그래서 얘도 결국 오브젝트가 되겠죠. 요거 유저의 프로토타입의 프로토타입도 안 봐도 뭐 매한가지죠. 해볼까요? 자, 로그에 자, 보면 이제 자동 완성을 잘 안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자동 완성을 지원하지 않고요. 보면 이제 두 개가 똑같이 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객체가 서로 참조하는 관계로 되어 있더라. 그 프로토타입 자체가 객체더라. 객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상속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상속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상속을 합니다. 이제 클래스를 이용해서 상속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클래스를 권장하는 거죠. 자, 클래스 A라고 해보죠. 클래스 B라고 해보고. 자, 부모가 자식 관계는 익스텐즈로 합니다. 이렇게. C도 만들어 볼까요? 클래스 C.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친구의 부모는 B, 이 친구의 부모는 A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A는 오브젝트를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우리 필드도 해볼까요? C는 30. 함수도 해볼까요? say C. C가 말을 한다네요죠. 자, 로그로 나는 C야. 나는 C까지만 할까요? 자, B도 만들어 보죠. B는 20. say B. 자, 나는 B. 자, 마지막으로 A. A는 10. say A. 아유, 소문자 빼먹었네. say A. 소문자가 아니라 소가로. 자, 로그 나는 A. 자, 상속을 왜 하느냐? 상속을 B가 A를 갖고 C가 B를 갖고, 그러니까 C가 A, B, A 전부 다 갖고 싶은 거죠. B, A 전부 다 갖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줄여 놓을게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 줄로 하고. 자, 내가 C로 객체를 만들면 B도 갖고 A도 갖는다는 거죠. B도 갖고 A도 갖고. 자, 한번 해보죠. 어떻게? 자, let C는 new C. C.say A. C.say B. C.say A, C 이렇게 A, B, C 다 된다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C의 프로토타입의 프로토는 B다. B의 프로토타입의 프로토는 A다. 이렇게 우리가 상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클래스 문법을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 자식 관계를 연결하는 관계로만 되어 있나 볼게요. 어떻게? 자, 로그로. 자, 일단 C의 부모를 볼게요. C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요 C 객체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B가 아니라 C의 프로토타입. 자, 실행해보면. 네, 요 B라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C가 B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B, C의 프로토타입. 실행해 보면 true 이렇게 뜨죠. 지금 현재 B를 기반으로 C를 만들어서 또는 이제 부모한테 생성자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C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B라고 뜨지만 실제로 뭐다? C의 프로토타입이다. 자, 이유는 뭐다? B로 만들어서, 부모인 B로 만들어서.
자, 그럼 이제 부모의 부모도 볼게요. 죠 부모의 부모. 그러면 B의 프로토타입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실행해보면, 자, B의 프로토타입. B도 누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A의 생성자로 만들어서 A. 자,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하겠죠? 부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브젝트가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 나오겠죠. 자, 다시. 자, 이렇게 뜨는 이유가 뭐다?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 뜻이죠. 이 객체가. 그럼 이제 요 A는 무슨 뜻이다? A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 뜻이죠. B는 뭐다? 죄송해요. B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요 타입이 이렇게 뜨는 이유는. 그래서 C의 프로토타입은 B의 객체인 것처럼 떠요. B 타입의 객체인 것처럼. 이유가 뭐다? B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해봤고요. 이 바깥쪽은 없겠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를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객체 지향문 프로토타입은 이렇구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 언어냐가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면접을 중요시 여겨야 되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왜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 언어냐.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프로토타입이 뭐에 유리해서? 자, 우리가 new C라고 할 때마다 부모 객체를 다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어요. 자, 내가 new C라고 할 때마다 부모 객체를 그냥 참조하는 새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요. 자, 어느 게 메모리에 더 유리할까요? 그죠? 프로토타입이 유리하죠. 메모리에 유리해서 부모의 프로토타입을 참조해서 객체를 만들기 때문에 메모리에 유리하죠. 대신에 안정성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부모 타입이 바뀌면 자식 타입 모두가 바뀌니까. 객체의 값이 바뀌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프로토타입의 객체를 직접 접근해서 바꾸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개발자들 중에 프로토타입을 직접 접근해서 바꾼 사람은 잘 없겠죠. 잘 없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는 얘기고요. 뭐 요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자, 우리 어제 한 거 복습 끝났고요.